결승 1차전이 끝난 그 밤, 많은 시청자들은 텔레비전을 끄고도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대체 방금 뭐가 지나간 거지? 홍지윤이 1등을 차지한 것까지는 모두가 박수 칠 수 있었다. 그 무대는 그야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무대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국민 응원 투표 2위를 수주째 달리던 10대 소녀 빈에서가 믿기 힘든 점수표 한 장에 밀려 조용히 이름이 불리고 눈앞에서 퇴장해버린 그 순간부터였다. 시청자들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고 팬들은 분노했고 댓글창은 조작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오는 글로 순식간에 뒤덮였다. 그리고 그 모든 논란의 한가운데 사람들은 하나의 질문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결승 1차전을 뒤집은 보이지 않는 손, 그건 도대체 누구였나? 시청자들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빈에서는 준결승에서도 7주차, 8주차 투표에서도 꾸준히 상위권, 심지어 2위까지 찍은 소녀였다. 방송이 끝날 때마다 커뮤니티에는 이번 회차의 진짜 1픽은 빈에서라는 글이 쏟아졌고 클립 영상 조회수는 언제나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런데 결승 1차전 점수표가 공개된 순간 이 소녀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마스터 점수를 받아 단숨에 하위권으로 떨어졌고 결국 방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이 찍은 2위, 조회수와 화제성, 화력에서 누구보다 뜨거웠던 참가자가 오직 마스터단 점수 때문에 탈락 위기로 내몰린 순간 많은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건 뭔가 계산된 것 같다. 더 소름 돋는 장면은 그 다음에 펼쳐졌다. 방송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특정 참가자에게 서사를 집중시키고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듯한 연출을 이어갔다. 차지연의 무대에서는 아들과의 이야기가 진하게 깔렸다. 노래 중간중간 어린아들의 얼굴이 담긴 영상과 사진들이 감정이 고조될 때마다 정확히 끼어들어왔다. 관객석에서 눈물을 훔치는 이들의 모습, 함께 울먹이는 동료, 마스터들의 젖은 눈가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계된 한 편의 모자서사 드라마 같았다. 반면 같은 결승 1차전에 올랐고 그 누구보다 가족 서사가 강렬한 이수연의 무대에서는 아버지의 사진 한 장 나오지 않았다. 이전 회차에서 1000만 뷰를 향해 달려가는 레전드 무대에서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료화면으로 수차례 비춰졌는데 정작 결승 1차전에서는 오직 무대 위에 이수연만 덩그러니 남겨진 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 대조적인 편집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너무나 뚜렷한 메시지처럼 보였다. 누군가는 올리고 누군가는 빼겠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의지가. 그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은 점수표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이수연은 관객 평가단에게서 무려 204점을 받았다. 전 참가자 중 가장 높은 점수였다. 현장에서 직접 무대를 보고 투표한 사람들, 그 공기의 떨림을 온몸으로 느낀 관객들이 내린 판단은 분명했다. 이 무대는 최고였다. 그런데도 그녀는 마스터 점수에서 기묘하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최종 순위 공동 7위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자리에 묶였다. 반면 관객 평가 159점, 현장 반응이 미묘했던 홍자는 마스터 점수 600점대 중반을 받으며 이수연과 같은 공동 7위로 묶였다. 관객이 바라본 실력과 마스터가 매긴 점수 사이의 거리는 이제 단순한 견해 차이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이 숫자들을 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가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공동 7위라는 초유의 결과는 그 의혹에 더욱 불을 붙였다. 보통이라면 합리적인 프로그램이라면 7위와 8위를 명확히 가르고 규칙에 따라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떨어지는 구조를 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제작진은 이해하기 힘든 선택을 했다. 공동 7위를 만들고 둘 다 결승 2차전으로 직행시키는 길을 연 것이다. 이 한 번의 선택으로 무엇이 가능해졌나? 그렇다. 3명의 방출 후보라는 기묘한 구도가 탄생했다. 바로 금잔디, 빈에서, 그리고 또 한 명.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 자리에서 탈락한 사람은 결국 누구였는지. 국민투표 2위를 연속으로 찍던 10대 소녀, 빈에서였다. 시청자들은 분노했다.
차라리 이수연이 떨어졌으면 이렇게까지 속이 뒤틀리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물론 그 말의 이면에는 이수연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관객평가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얻은 사람이 실패자로 남고 관객평가에서 뒤처졌던 사람이 생존자가 되는 이 기묘한 구조에 대한 혼란과 허탈감이 담겨 있었다. 국민이 직접 채점한 점수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 마스터단이 쥐고 있는 점수표 한 장이 참가자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절대 권력으로 떠올랐다. 국민이 뽑는 프로그램지라던 홍보문구는 결승 1차전이 끝난 순간 반쪽짜리 진실로 전락해버렸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빈에서의 점수표를 다시 들여다보면 더 기가 막힌 지점이 보인다. 그녀가 받은 국민 판정단 점수는 158점. 결코 낮지 않은 수치였다. 오히려 솔지, 강혜를 제치고 일부 출연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탈락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마스터단 점수가 그만큼 압도적으로 낮았다는 뜻이고 그 한 번의 칼질이 이 어린 참가자를 결승 문턱에서 차갑게 밀어냈다는 것을 뜻한다. 마스터와 작곡가, 연예인 평가단의 점수가 적절히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움직였다면 적어도 국민에게 2위를 받는 참가자가 이렇게 허무하게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승 1차전에서 마스터단은 그 힘을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사용해버렸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장면은 방출 후보 3인을 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10대라는 공통점만으로 한꺼번에 묶여버린 빈에서 이수연, 김태현. 이들은 각자 다른 매력과 강점을 가진 참가자였지만 순식간에 쥐기의 10대 서사속 주인공으로 재배치되었다. 시청자들은 이 장면에서 또 한 번 의문을 품었다. 왜 하필 이 셋인가? 관객평가와 국민투표, 작곡가 평가까지 모두 합쳐 살펴보면 방출 후보에 들어가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다. 특히 관객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출연자들이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안전지대에 있었고 탑7의 문턱에서 위태롭게 흔들린 것은 유독 이 3명.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빈에서였다.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에는 마치 이미 정해져 있던 결말처럼 흘러가는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다. 방출 후보 3인 중 단 한 명만이 탈락한다는 룰, 그리고 그 마지막 한 명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투표도 생방송 문자도 아닌 오직 현장 관객 평가의 재투표. 이 순간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 하필 이 중요한 순간에 국민 전체가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213명에게 운명을 맡기는가? 더군다나 현장에는 각 출연자들의 팬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고 경쟁 구도가 선명한 팬덤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나이 많은 가수에게 기회를 주자는 분위기. 이미 한 번 탈락의 아픔을 겪었던 금잔디를 다시 올려보내자는 동정 여론. 그리고 어차피 빈에서는 나이가 어려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위안 논리까지 뒤섞이며 표는 한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결과는 213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금잔디 추가 합격, 그리고 빈에서 탈락. 시청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배신감에 가깝다. 우리 손으로 뽑는 프로그램이라더니 결국 마지막에는 제작진이 짠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특정 출연자는 레전드 서사를 위해, 특정 출연자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또 다른 출연자는 향후 콘서트와 행사, 앨범 기획을 위해 살려두고 싶은 카드로 느껴지는 순간마다 방송은 기묘하게 그 방향으로 흘러갔다. 감동적인 모자 서사를 위해 자료 화면을 쏟아붓고 다른 참가자의 가족 이야기는 철저히 배제하고 누군가의 실력 논란은 조심스럽게 편집으로 덮고 또 다른 누군가의 작은 실수는 반복 재생하며 논란을 키우는 방식. 이런 장면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결승 1차전이라는 터닝포인트에서 폭발해버린 것이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예능은 예능일 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다. 참가자들의 인생과 커리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무명 시절, 그리고 아직 세상에 이름 석자를 제대로 알리지도 못한 10대 참가자들의 꿈이 실시간으로 걸려있는 전쟁터다. 시청자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투자해가며 픽을 선택한 주체다. 그런 시청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이 슬며시 점수표에 개입해 결과를 바꾸고 있다는 느낌을 준 순간, 그 프로그램은 더 이상 건강한 경쟁의 무대가 아니라 완성된 결말을 향해 참가자들을 끼워 맞추는 거대한 각본처럼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이번 결승 1차전의 가장 큰 비극은 단지 빈에서 한 사람의 탈락이 아니다. 국민 판정단 2위, 조회수 상위권, 화제성과 성장서사를 모두 갖춘 참가자가 마스터단의 선택에 의해 조용히 퇴장하는 그림을 지켜본 시청자들의 마음이 한번 꺾여버렸다는 사실이다. 이수연과 홍자를 둘 다 살려내기 위해 만들어진 듯한 공동 7위라는 함정, 그 과정에서 희생양처럼 떨어져 나간 빈에서, 그리고 모든 논란의 중심에서 꿋꿋이 생존한 논란의 주인공?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면 결승 1차전을 뒤집은 보이지 않는 손이 과연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남는다. 결국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지는 제작진과 마스터단의 선택에 달려있다. 지금처럼 시청자의 눈과 귀를 무시한 채 자신들이 짠 시나리오를 향해만 돌진한다면 논란은 점점 더 거세질 것이고, 빈에서 탈락에 폭등했던 비판 여론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음이 드러날 것이다. 반대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투표의 비중을 진짜로 강화하고 마스터단 점수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편집과 연출의 방향을 공정성에 맞추려 한다면 아직은 늦지 않았다.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하다. 시청자들은 이미 눈을 떴고 점수표와 편집 방향, 자막 한 줄까지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더 이상 모르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시대다. 결승 1차전, 공동 7위의 함정, 이수연 홍자의 생존, 그리고 빈에서 탈락에 폭등한 비판 여론. 이 4개의 키워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정말로 시청자와 참가자를 존중하는 서바이벌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시청률과 화제성, 그리고 기획된 서사만을 위한 거대한 각본쇼로 남을 것인지는 이제 제작진과 마스터단의 몫이다. 하지만 한 가지 경고만은 분명히 남겨야 한다. 국민이 이미 한번 체감한 조작 의혹이라는 단어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단어의 중심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이름이 회자되고 있는 한 소녀, 빈에서의 눈물자리가 깊게 새겨져 있다.